4교시 1번의 그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KC 표준에 따른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의 접지 설계 시 접지 설계 흐름도를 작성하고 허용 접촉 전압의 계산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KC 규정에는 도대체 특고압, 고압에 대한 접지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흐름이 나와 있냐? 허용 접촉 전압 개념이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KC라고 함정을 판 거예요. KC의 설계 흐름도 없습니다. 낚였습니다. 예, 낚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KC에 대한 표준에 따른, 표준은 고압, 특고압에 대한 전기 설비를 나누는 게 KC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나누는 정의가 바뀌었던 어쨌든 그 기준에 따른 전기 설비의 접지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것만 묻는 거였었어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KC에서 너네가 바꾼 기준, 저압, 고압 부분의 레인지가 바뀐 거죠. 저압만 바뀐 거 아니에요. 고압도 바뀐 겁니다. 레인지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고압하고 저압에 대한 접지의 설계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KC, IC 61936-1에 대한 접지 설계 방법과 IC,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변준수 접지 방법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기존에는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접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KC 베이스가 IC의 베이스다 보니까 KC, IC 61936에 있는 요 설계 기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는 두 개로 비교는 해드렸어요. 접지 설계부터 이 내용은 좀 아시고, 접지 이게 자료 수집해서 최초 설계한 다음에 여기서는 글로벌 접지가 되면은 접지 설계가 끝납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접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접지 프로 차트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토양의 고유 특성, 이게 공통되는 부분, 대지 전류 공통되는 부분, 대지 저항 공통되는 부분, 여기는 ERP, 여기는 GRP. 유럽하고 미국하고 개념을, 얘네들 접지를 그라운드로 보는지 얘네는 얼스로 보는지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징하고 얼스 포텐셜 라이징, 포텐셜 이게 원래 없는데 그 포텐셜 이게 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 고의 라이징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 값을 측정하는데, 얘 자체도 RG하고 IG하고 곱해진 거 개념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ERP든 GRP든 얘가 이터치 전압, 안전 전압의 허용값 이내면은 설계 완료, 아니면은 접촉 전압까지 결정하고 이성가는, 이거는 보시고 저압으로의 스텔스 전압, 요 부분도 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추가가 됐죠. 접촉 전압 한 다음에 설계가 개선되는데, 요 플로우 차트가 이제 이걸로 하시는 게 조금 맞다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건 아니네요. 예. 어쨌든 그 IC 계통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존의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방식, 요 부분은 그 대지 고유 저항 로우, 그때 우리 외우는 게 로우, 그 다음에 A, B, T하고 S, 그 다음에 예배 설계한 다음에 RG, IG, 그 다음에 얘네 곱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여기까지 쭉 측정을 해서 얘 하려고 얘 구한 거고, 이 셀프 전압하고 얘네 비교를 하려고 얘 구한 거고, 얘 IG 구하려고 얘 구한 거고, 얘 대지 고형 저항은 RG 구하려고
결국 얘 비교하려고 얘네들이 다 미리 산출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로에 이렇게 쭉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이렇게 푸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푸셔서 좋고, 나중에 뭐 이런 IEEE 80하고 그 61936에 대한 접지 설계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로 차트 이렇게 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차이점 또 정리가 해서 드렸거든요. 접지 도체 굵기 선정은 S는 K분의 루트 T I제곱 요 굵기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접지하고 보호 도체 굵기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표에 따라서 S1, S2의 값을 하는 방식. 다음에 IEEE 80 같은 경우에는 TCAP, 템퍼레처, 캐퍼, 열정 내량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 내량에 대한 그 주요 온도하고 뭐 이런 개수들을 다 곱해가지고 하는 굵기 선정하는 방식. 이 수식이 복잡하고 너무 팩터가 너무 많으니까 간략화시킨 게 이거죠. 그래서 BC하고 GV에 대한 143, 232 그 값이 K 값이 그렇게 나오는, 얘네들을 다 산출해서 나온 값이다.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접지 저항 부분, 접지 저항 부분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IEEE 80에서 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메쉬 접지 저항에 대한 수식 부분, 이 부분이고, 길이, 면적, 이 메쉬 깊이, 이 부분. 그러니까 얘 문제. 그다음에 이 그 최대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개념 부분. 이 수식이 조금 틀리고, 보폭 전압. 이 최대 허용 보폭 전압. 얘가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니까 얘는 따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요 문제. 그다음에 예상 접촉 전압. 이 문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IEEE 80보다는 IC가 KC의 개념상 맞기 때문에 얘를 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글로벌 접지가 되면은 접지 설계가 완료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접지라는 정의 자체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IC에서는 세 번째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을 보면 네. 저항 RG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RG 값이 저항 RG가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다. 아, 네. 인체 저항하고 RM인 거죠. 예.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얘가 좀 더 명확하게 팩터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또 KC가 IC 기준이다 보니까 요 기준도 뭐 좀 하여튼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전압 아까 그런 내용들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계산 부분이 접촉 전압하고 허용 접촉 전압은 틀린 개념이죠. 접촉 전압은 단순히 접촉했을 때 전압인 거고, 허용 접촉 전압은 이 접촉 전압을 위해서 안전해야 되는 게 허용 접촉 전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식, 요거는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1.5가 1.5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인체 저항은 이 손에 대한 접촉 저항, 허용 접촉 저항인가, 접촉하는 손 저항과 몸 저항, 몸이 내부 외부 저항으로 해서 내부는 저항, 이게 피부는 그 R과 C, 그다음에 내부는 R, 다시 피부는 R과 C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등가 회로로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요게 대략적으로 1000옴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옴이 나왔고, 여기 1.5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 발에 대한 이 등가 반경으로 환산한, 그때 설명드렸던 등가 반경으로 환산한 4a의 로, 이 값에 얘가 0.08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1.5, 2분의 1이니까 1.5 로S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요 수식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0.116 얘는 그 50kg 남자 기준으로 해서 60kg, 70kg에서 뭐 표준 값이 50도 아니고 50이 아니고 옛날에나 2차 대전 때 그때나 50kg 표준했는데 그걸 왜 70kg 표준으로 안 하느냐? 어차피 50하고 70% 하면은 허용 저축 전압이 70이 더 낮기 때문에 허용 값이 더 안전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값으로 하는 게 낮은 몸무게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설명까지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필에, 그러니까 1번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걸로 IEEE 805 적으시든지, 이게 어느 정도 쓰실 수는 있는 쪽에 들죠, 1번 문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도대체 KC를 무시하고 쓰신 분은, 그냥 과감하게 쓰신 분은 그나마 뭐 쓰셨을 거고, KC가 뭐야 도대체, 이게 또 KC는 어떤 규정이 돼 있냐고 고민하시는 분은 선택을 못 하시는, 좀 함정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의기의 설치, 필의 설비의 종류 및 설치 조건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게 필의 기의 종류, 이걸로 쓰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적었습니까? 훌륭하신데요. 겜리스, 개평, 뭐 이런 걸 SIC, ZN으로 적으신 게 아니고, 필의 설비, 필의 설비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종류하고 설치 기준, 그 다음에 그 설치 조건에 대해서 쭉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의 시스템은 수레부 형상에 따라서 그 돌침, 수평도세, 매치도세, 그 간단한 건물인지 아니면 좀 평평한 지붕이 있는 건물인지, 이런 건물에 따라서 수레부, 이 내격을 수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게 되고, 그때 보호 방법으로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으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호각법 같은 경우 예전에는 표로 주어졌었는데 이게 그 그림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2m까지는 똑같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20m, 30m, 45m, 60m. 60m 이상은 보호각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회전구체법은 롤링 스페어법으로 해서 구를 굴려서 접속되는 부분 내에는 보호가 된다는 그런 것도, 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회전구체 롤링 그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R은 10I에 0.65, 요 최대 피크 전류 I, 이 수식은 꼭 적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메시법은 메시에 대한 치수 부분, 이런 내용들,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내용들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필의 시스템 6230-3에 대한 그 ELPS에 대한 개념으로 쭉 설비의 종류를, 필의 설비의 종류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내부 필의 설비 6230-4에 대한 ILPS 개념으로 내부는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 이격 거리, 그때 말씀드렸던 그 S, 요 거리가 D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유도내에 대해서, 내격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본딩은 욕실, 이 부분 좀 추가를 꼭 해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전보호 기능용, 내보호용으로 이렇게.
아마 자기 차폐하고 협조된 SPD, 이게 유도내 말씀하셨던 직경내하고 유도내에서 H가 유도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폐하고 협조된 SPD로 보호되는 요 영역. 이게 LPZ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설비에 대한 휴대 설비 종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조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내격에 대한 보호를 했을 때 이는 좀 가져와서 좀 쓴 거고요. 설치 조건하고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인 내용 이런 부분도 복규 내용들이 많아서 건물은 20m 이상 층내 보호하는 부분, 수레 부분에서 35, 16, 50의 굵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 50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바뀌었습니까? 그게 꽤 됐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기준으로 50 스퀘어 이상의 것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침은 그 25cm 이상 좀 띄워서 수레를 쉽게 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의 0.5mm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60m 이상의 층내 80% 지점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레부나 그 피레 쪽 설비 관련된 나오면 그 IKL 연간 내후일수 25일 이상 되는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건물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별을 한다. 이런 내용들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문제도 종류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그 설치 조건하고 기준 자체는 또 복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좀 문제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가 또 나왔는데 그 KC 복규 문제가 좀 계속 출제가 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있는 그 과전류 보호장치의 배선용 차단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배선용 차단장치의 종류별 설치 장소,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용도, 배선용 차단기의 전류 시간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KC의 요 꼭지로 이렇게 보통 뭐 6번 문제도 그렇지만 이 꼭지로 딱딱딱 나눠 있는 문제는 복규에서 나왔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KC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좀 쓰셨어야지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택용하고 산업용 그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 설치 장소, 적용 범위, 5성 등급 이게 종류별 설치 장소, 주택, 산업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접속한지 숙련자와 기능자에게 조작이 하는지 이런 부분들 사용 전압에 대해 사용 전격 전압 전류 차단 용량에 대한 구분 부분 그 다음에 5선 등급으로 2등급, 3등급 구분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금 정리를 그러니까 1번 설치 장소 요거만 쓰면은 쓸 내용이 한 줄 쓰면 없어요. 25점짜리를 도대체 어떻게 쓸지를 그러면 적용 장소하고 5선 등급에 따라서도 구별을 하니까 이거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용 차단기의 주된 용도 부분도 순시 과전류에 대한 트립, 설치 장소나 감전, 화재 방지 이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배선용 차단기 전류 시간 특성은 우리가 BCD 타입의 순시 주택용 같은 경우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에 60A에서 과전류 대한 그 한시 영역 이런 부분 동작 그 부동작 영역, 동작 영역 그때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건 뭐 암기를 좀 하셨어야지 돼가지고요.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및 특성에서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 이것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건 뭐 좀 문제가 그러니까 4교시 때는 만만한 문제가 없다는 예. 이거 배선용 차단기 갖고 가다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요? 우리 문제 아닌가 보다.
2년 갖고 왔을 거고. 선생님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한 거니까. 네.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것은. 아이씨. 대지 저항률, 그래도 오랜만에 만만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가면 콩나듯이 이렇게 나오면은.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대지 저항률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참,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25점짜리고, 대지 저항률 측정 방법도 25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를 또 두 개를 합쳐놨어요. 대지 저항률은 대지의 고유 저항값으로 접지 구역 내의 그 수분, 입자의 크기, 전해질, 온도, 계절, 토양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고, 측정은 위너의 사정근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접지 저항, 대지 저항 나오면은 그 RC는 로 입시론에서 R이 로 A분의 L로 바뀌는 이런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고, 이게 그림 전번에 했던 그림, 대지 저항은 수분, 입자의 크기, 전해질, 온도, 성분들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대지 저항률은 1m, 1m, 1m의 전류가 흘러가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그 대지 저항률의 단위로서 그 값으로서 단위는 온메타 값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 좀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뭐 굵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항률의 대지 분포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열폭주 개념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고, 화학적인 성분,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그때도 계절에 따라서 이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 대지 저항률 측정은 이 2월 달에서 그 12월 이때쯤 측정을 해라. 그래야지 악조건에서 접지 저항이 그 제대로 나오는지 안전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 악조건에서 측정을 해라.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지 저항률 측정에 대해서, 대지 저항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그 위너의 사정근법만 쓰시면은 또 점수는 많이 못 받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꽉 집어서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지 저항률 측정 방법인 위너의 사정근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됐는데, 여기는 대지 저항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근법, 위너의 사정근법인 등간격 사정근법, 부등간격 사정근법, 이거 수업 시간에 차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특징들, 이 오차 때문에 이 부등간격을 쓰는 거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 전류의 크게를 할수록 이 깊이에 대해서 더 깊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로의 곡선 나와서, 그래서 접지를 설치를 하는 지점을 하는 게 위너의 사정근법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메타라고 나오는데, 온메타로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측정을 여러 번 하잖아요. 거리를 따라서도 많이 하고, 전류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하면 10번에 대한 깊이, 얼마만큼 깊이에 대해서 접지 저항이 어디가 낮은지, 로의 곡선으로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지, 이런 값이 나오는지, 이런 값이 나오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접지 저항이 낮은 이 부분, 로 1이나 로 3 깊이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로 2에 측정이 됩니다. 같은 토양이더라도 이 로의 로 1, 로 2, 로 3 이 값이 저항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위너 사정급부로 온메타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위너의 사정급 핵심은 이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그런 내용들 조금 추가로 설명해주고, 위너의 그 이전극법은 불균일한 토양에서 간이 현장에서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렇게 로는 2파이 a분의 r 온메타로 나오고, 로의 곡선으로 이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역산법 측정이 있는데, 역산법 측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지봉을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인지. 요거를 대지 저항률로 환산하는 겁니다. 역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서 역산으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길이하고 반경을 알고 있는 접지봉이니까 이 접지봉의 접지 저항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접지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등가 환산하면은 저항 구역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 저항 구역이 내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바꾸는 게 역산하는 게 역산법.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적어주시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점짜리 두 문제를 지금 섞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거고. 이게 좀 갑갑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계기형 변류기 CT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도대체 CT 뭐를 설명하는 건지 참,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CT는 포화로 설명하시면은 대다수가 맞다고. CT는 90%가 포화 얘기예요. 포화로 쭉 쓰시면은 됩니다. 구조 적어주시고, 변류비 적어주시고. 간단하게, 이거는 핵심이 좀 간단하게 적으시면서 키만 적어주시지. 쭉 설명을 달면은 거의 막 5장, 6장도 막 7장도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적어주시고, 종류, 절연, 권선, 철심, 용도, 특성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나눠진다. 이게 뭐 다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으시면 되고, 그 중에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그냥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800대 5하고 400, 다중비 같은 경우 800대 5하고 400대 5 같은 경우는 밑에 줄을 쳐서 실질적으로 얘가 800대 5, 400대 5를 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800대 5의 CT를 쓰는 거고, 요는 800대 5, 400대 5를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400대 5를 쓰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적어주시면. 다중비 여기 있으니까 다중비에 대한 내용들 적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25V의 OP20이 C200하고 비슷한 변류기다. 이거를 쭉 풀면 안 돼요, 또. 이걸 간단하게 그냥 비슷한 변류기다 이렇게 언급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C형 있기 때문에 C200이라는 내용들이 설명됩니다. 공심 CT 같은 경우에는 얘도 포화. 2차가 전격 전압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포화가 안 되는 겁니다. CT 같은 경우 1차 전격 전류를 2차 전격 전류로 바꾸는 게 CT 변류기인데, 공심 CT는 심을 쓰지 않는 공심으로 솔레노이드를 감안했기 때문에 얘가 2차에 전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전자유도 법칙이. 그래서 2차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CT 포화를 개선한, 얘도 더 포화 얘기 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전격 부분. 이게 되게 간단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시더라도 간단하게 씁니다. 전격 전압, 정의, 표준값, 전격 전류, 정의 이 수식으로 풀었지만 해서 5A, 0.5, 1A 간단하게 두 줄만 딱딱딱 쓰고 나가셔야지. 이거 막 5, 6줄 쓰면 이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전류, 전류 정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과전류 강도, 그래서, 정의 1초간 흘릴 수 있는데, 열적 기계적으로. 이게 45, 75, 150, 300 표준값. 그다음에 SN은 SA 루트 T. 딱 두 줄. 열적이 2.5배까지, 위에 달아서 써도 되고, 딱 두 줄로 끝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과전류 정수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 정수에 대한 정의, 비오차가 10%일 때, 1차에 대한 비율들, 전격의 비율, 그 다음에 표준값, 그 다음에 이 비오차 나왔으니까 비오차에 대한 수식 딱 적어주고 나오셔야 됩니다. 5차 계급은 이거는 여 중에서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어차피 얘네가 포화됐을 때 5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5차에 대한,
이것도 표준 값이니까 이것도 적어 주시는 게 조금 낫긴 한데 이거는 크게 우선순위에서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적을 게 원체 많으니까요. 그래서 포화 개시 전압에서 닉포인트 볼테지 그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고, 그때 임피던스 성분의 크기에 따라서 포화되는 지점이 빨라진다,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셔야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디지털 계전기를 쓰든지 전선을 굵기를 좀 굵은 걸 써서 임피던스를 낮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얘가 A가 올라가면 R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 2차 개방 시 문제, 이것도 그림하고 간단하게 적어집니다. 정상시, 정상 자속, 2차 개방 시 이론적인 분모가 0이 되니까 V2가 무한대가 되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전자유도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 역기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역기전력이 발생돼서 dt분의 d파이에서 dt가 아주 짧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 수식을, 요게 키인 거죠. 요게 키고, 그때 자속이 전류의 위상하고 자속이 위상 같고, 전압, 이 전압이 1차 전압이 아니라 유기 기전력이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진상이 난 것처럼 진상파형처럼 보이지만 진상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런 내용들 아시는 거 설명해 주시면 있으면은 한 줄 정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것만 풀어도 거의 막 2페이지 이상 나오는 거죠. 결선은 Y 결선, 3차 영상불로 접속, V 접속, 델타 접속 하고 교차 접속, 직렬 접속, 병렬, 차동 접속으로 쭉 한다. 이것만 해도 내용을 너무 많이 적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상 전류 검출도 얘가 직접 접지 계통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잔류회로 3고선 CT, 중성선 CT 300도하고 100대5 고정해 쓰고, 얘가 1점한지 3I0 검출하는지 이런 내용들, 감도가 왜 저하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2줄, 3줄 안에 정리가 되시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서 한 3페이지 정도 만드셔야지. 너무 길게 써도 약간 시간 조절 실패할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